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민주평화당. 오늘 참 잘 불어줬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군요. 예, 많아요. 네. 싱글벙글. 우선 싱글벙글 하신 이유가 민주당 당명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얼굴에 너무 고소하다 하는 표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미래당 네. 당명 사용 못한다 해서 제대로 가는구나. 네. 과거당. 과거에 살잖아요. 과거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네.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도 유승민만 남고 발음만 남고 안철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잖아요. 하려면 바른국민당 해야지. 그럼 또 국민이 뒤로 왔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아마도 발언을 앞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국어를 굉장히 못했던 것 같은데 발은 네. 이런 말은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국민바른당 그게 되겠어요? 바른국민당이야 맞지. 그런데 아무튼 네. 과거당으로 안 갔으면은 이제 유승민만 남고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는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잘 돼야죠. 그렇지만은 당명으로 볼 때 그렇다. 당명으로 볼 때. 예. 그 외에 혹시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김여정 북한에 방남. 네. 이건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예. 또 가버렸어요. 예. 참 멋있어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 참가한다고 하니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는 김여정.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컨 회담도 되고. 더 참 좋은 것은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금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이방카 김여정 이런 만남에 시간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식의 개선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은 허를 찌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에 살아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미국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회피 기동하여 살아남은 나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요. 항상 중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 미국 여기를 가지고 놀아요. 지금 이게 좀 과한 말인데 김정은이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한마디 하면 그냥 출렁출렁해요. 외신도 다 타고. 예. 그걸 또 키워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렇죠. 세일스단트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긴장을 고조시켜서 본인이 이 긴장을 다 해결한 사람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클린턴, 오바마 참 역대 최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국민적 미국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클린턴도 오바마도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민주당 정권이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네. 그래서 재선된다. 그런 플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벨상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장이 한 것을 제가 도둑질 해왔어요. MB도 도둑질 잘하잖아요. 갑자기 MB 얘기를 또. 그런데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이 결국은 지역의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 결국은 이제 처음엔 아니어도 나중에는 민주평화당과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 세 분이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배신자라고. 제가 배신자라고는 하지 않았고, 말 똑똑히 하세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언론이 딱 썼더라고요. 그런데 가관은 네. 안철수 대표가 기자가 박지원 대표하고 친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제 친했나요? 이 사람. 그러면 저를 이용했나요?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친하지는 않으셨나요? 난 친했죠. 우리 네. 아니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매일 전화했고 문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다 알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언제 친했나요? 그걸 보면은 안철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김동철, 예. 네. 박주선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주승용 형제처럼 알죠. 예. 그런데 안철수까지 그래 어젠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이를 아주 매도를 그렇게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민평당 소멸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결국 기라성 같은 안철수,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이 이 박지원이 하나 못 해보고 네 창피한 것도 없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안철수 외에는 ABC, anyone but 철수. 안철수 외에는 다 좋아요. 그래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만날 분들이니까 뭐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화풀이 지역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당하는 것을 저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세 분이 다 광주 하셨어요? 여수에서 뺨 맞고 여의도 와서 박지원에게 깃대기 때리는구나 해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세 분이 지역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호남 가면요. 손학규 대표가 광주 목포에 다녀왔어요. 예. 자기 조카가 결혼식에서 저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호남 가니까 완전히 민평당으로 바뀌었더라. 그런데 특히 광주 가면요. 세 가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잘한다. 두 번째는 안철수. XX. 화이팅 아니고요? 민평당 키워야 된다. 민평당 키워야 된다. 그래서 네. 민심은 민평당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구청장이나 광산, 광역, 기초, 예. 여수 다 우리한테 왔습니다. 민평당 쪽으로? 예. 그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은 그런 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평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겁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결국 우리하고 같이 할 거니까 예, 그냥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6개월 1년 이상 정치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세 와요. 그러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금세 와요. 자기들이 저를 어제 그렇게 안철수까지 비난 박지원이 매도했으니까 제가 참으면은 만난다. 그래서 절대 사과하실 생각은 없고요? 뭘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세 분이 사과를 요구했던데요. 예. 뭘 사과할 게 뭐 있죠? 배신자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배신자라고 안 불렀어요.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 기사 잘못 쓴 것을 내가 왜 사과해요? 그 세 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예. 도둑놈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제가 감옥에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검찰에 불려가면서 도둑놈들이 불고 오면은 우리 죄수들이 상대를 안 해요. 배신했다고? 예. 그게 정의로운 사이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애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게 배신자, 이 세 분은 아닌데 하여튼 배신하면 안 된다. 일반론이다. 일반론이죠. 예. 양심이 약간 꿀리네. 근데 좀 더 합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송기석 의원도
그리고 송금주 이용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송기석 의원은 뭐 오늘 예. 10시 10분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송기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대하기는 또 군번상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야자하는 놈한테 내가 사석에서 그런데. 아니 사석에서 야자하지 않는 민평당 의원이 있습니까? 뭐 있죠. 누구랑 안철수 대표님. 대표일 때는 대표님이라 네.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뭐 송기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예. 그렇게 하면서도 안철수 메신저 역할로 굉장히 끝까지 충성을 해서 손금주 의원 병문안도 가고 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손금주 의원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인간적 또 정치적 신세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완충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갔다 올 거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어요. 예. 또 자기 부부가 병원으로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맨 처음에 국민의당이 합당을 2월 4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2월 1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예. 자기는 명분상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했는데 11일 통합이 되면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총리실 등 굉장히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한석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예, 거예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한다니까요. 그렇게 민주평화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장장 같은 국민은 10%도 안 돼요. 송기석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박지원 대표만 이렇게 떨궈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송기석 의원 오늘 재판이나 잘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네. 못 당해봐가지고 네. 안철수부터 그런 기라상 같은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박지원이 키워주는 사람이 참 많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례대표 세 분은 이제 출당을 안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몸은 우리고 예. 호적은 그쪽에 있겠지만 결국 유승민 대표가 2월 10일 합당대회 되면은 당대표가 돼요. 예. 그런데 유승민 당대표는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철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오기밖에 없는데 고집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어제 조배숙 대표가 괜히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예. 뭐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오던데요. 글쎄 후보야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문제는 당선되는 자가 문제지. 부산시 저도 예.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데 후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못 해요.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유승민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높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이념,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보수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된다. 네,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존중한다. 그렇죠. 네. 그러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저처럼 진보 개혁적인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하면서 경쟁하면서 발전해야죠.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배신하면은 자꾸 배신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꿨어요. 짧은 시간에 그분은 많이 바뀌긴 했죠, 당적을. 중도개혁, 김대중 정책, 햇볕 정책을 이어받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극중주의. 그러다가 또 보수주의, 공화주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보수 대연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정치인들은 기록이 안 남았지만은 지금은 달릅습니다. 국민이 지도자라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늘 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우리 국가 질서가 예. 잡힌다. 그 기본으로 항상 예. 말씀하시고. 이제 홍준표 대표 제 마음속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유죄가 됐으면 솔직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대법원에서 기각시키니까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자. 국가 질서를 위해서. 예. 그 가장 정의롭고 국민 신뢰를 많이 받는 사법부마저 우리 국민들이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입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1심 선고가 났으니까 사법부 결정이에요. 항소심 결정가 났으니까. 2심. 그러면 대법원에 예. 검찰이나 특검에서 상고하면은 기다려보자.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그건 사법부는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게 불만을 갖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순종하고 정치인들 이렇게 말이 많지만은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의회에 봅니다. 계신 분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은 누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제가 평가를 하면서 그랬어요. 사법부도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좋은 재판을 했다. 거기까지만. 네. 사법부 앞에 불려가신 일이 또 적지 않으니까요. 저는 많이 잡혀갔죠. 그래서 사법부의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검찰 심기도 건드리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검찰하고 싸워요. 검찰이야 기소만 할 수 있죠. 판결이 역시 사법부가 하니까. 그렇더라도 검찰이 최근에, 기소 안 하면 사법부 볼 일이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검찰이지.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국민이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 후 오늘의 영국이 된 것은 종교가 언론이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국이 왔습니다. 제대로 서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글쎄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기관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그래도 사법부가 가장 정의롭고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내일신문 일면 탑으로 났는데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0%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위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좋은 재판 하셔야 돼요. 네. 스스로 큰일 나요. 여론조사 뒤에 싹 이렇게 숨으셔가지고. 아니 스스로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재판을 받는데 네. 그 재판장이 어떤 사건에 뭐에 연루됐다 하면은 제가 재판에 승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법부는 진짜 알찬 개혁을 제대로 개혁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바른정당을 탈당했을까요? 잘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 자리가 없다? 그렇지 않죠.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당이 안 되잖아요. 미래가 없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무소속으로. 네. 남아있다가 거기도 네.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네. 네. 우리 당으로는 안 오고. 거기는 안 가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교황께서도 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예. 이런 것을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십시오.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내고 예. 급을 맞춘 거죠. 예. 이방카가 온다니까 예. 김여정을 보내고 분명히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제가 미국 상당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예. 곧 곧. 미국에서 대북 큰 걸 터뜨릴 거다. 대북 압박을 가하는 어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올림픽 끝나면은 김정은도 미국에다 뭘 하나 던질 거다. 예. 그랬더니 휴전 예. 전에는 공격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됩니다. 펜스 김영남 세컨 회담, 이방카 김여정의 방한 방남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늘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때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참고 협력해 주자. 하여튼 긴장이 한번 오긴 올 거다.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풀릴 것이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북한에서 뭐 미녀 응원단, 삼재현 악단 예. 이렇게 오니까 뭐 북한 홍보해 주지 않냐. 예.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야, 남조선 잘 살더라 하는 얘기의 홍보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들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출범했으니까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내일부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함께하는 그것마저 알려주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이렇게 대대적인 폭으로 떨어지고 올라간 게 아니면, 이렇게 추세하고, 어제 얘기만 해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올림픽을 앞뒀는데 이게 안보 전국이 펼쳐지지 않는가 혼돈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와 비슷했습니다. 0.6%포인트 하락한 62.9%입니다. 부정평가는 똑같습니다. 32.4%고요. 예를 들어서 네, YTN 같은 거 보면요.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올림픽 얘기하면서 아베 총리 혹은 뭐 펜스 부통령이 압박하고 있다. 이 네. 뉴스를 계속 내보내요. 올림픽 뉴스가 아니에요. 북한 뉴스지. 예, 좀 착각이 될 정도로 네. 올림픽이 상당히 국가적인 대사인데 지금 올림픽은 안보 전국이 없어요. 펼쳐지는 뉴스에서.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YTN 같이 24시간 네. 보도하는 채널을 잘 보시면 올림픽을 앞에 꺼낸 다음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핵 무기 얘기, 네, 미사일 얘기. 네. 그 얘기로 올림픽 뉴스가 덮여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북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술단 만경봉호 그 방남 이 논란도 상당히 네. 지속이 돼 있었고요. 뭐 펜스 그렇습니다. 대통령 천안함 기념관 방문, 탈북자 네. 면담. 예. 올림픽하고 상관없는 얘기, 올림픽을 빙자해서 북한 얘기하는 거. 예. 이 보도가 D-3일, D-4일째 이렇게 이번 주에 지속이 됐는데 이제 바로 오늘이면 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당히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올림픽 뉴스가 예, 없어요. 올림픽 뉴스가 상당히 많이 올림픽 뉴스도 있습니다. 예. 올림픽 때문에 온 북한 선수단 이야기, 네. 혹은 뭐 그 논란 절반, 그 다음에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는 뉴스 절반. 네. 이게 24시간 뉴스의
올림픽 뉴스예요. 제가 예. 맨날 보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정말 올림픽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 한다면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지지율 올라갈까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하간, 그 가장 가까운, 우리가 중요하는 거라 가장 가까운 어제 수치만 말하자면 얼마입니까? 어제 수치는 63.4%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는 어제 500명하고, 그러니까 전날 500명하고 당일날 500명하고 합쳐서 통계를 내거든요. 네, 당일날,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당일날 수치는. 500명 분만 보면 67.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것도-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올림픽 관련 보도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이 아니라 북한 뉴스였어요. 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 뉴스. 남북 단일팀 이슈도 그렇고요. 다 북한 뉴스예요. YTN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이렇게 별로 보도가 없어서 됐구나.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당 지도를 간단히 짚어주시고. 사실 민주평화당이 이미 창당을 했고 곧 바른미래당이 창당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정당 지지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잠재 정당 지지도를 불러드리면 현재 정당 지지도는요. 네.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예, 민주당이 43.7%입니다. 네. 현 지지율 대비 3.1%. 잠재 정당 지지점이라는 건 만약에 예, 새로운 구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민주평화당을 다 넣었을 했을 경우. 때. 예. 네. 민주당이 3.1%포인트 현 지지율 대비 낮습니다. 43.7%이고요. 한국당은 현 지지율 대비 1.4%포인트 높은 20.6%를 오히려. 기록했습니다. 네. 네. 바른미래당은 현 국민 바른 지지율 합 대비 0.9%포인트 낮은 10.9%이고요. 정의당은 항상 높게 나왔어요. 현 지지율 대비 0.8%포인트 높은 6.9%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창당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잠깐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론조사는 한국당을 이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경험은 보도돼서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리얼미터하고는 거의 한 7, 8%, 한 10% 가까이 차이 나요. 왜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문항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한 구성. 예.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당보다 바른미래당이 더 높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배 차이는. 예. 기관의 질문을 봤더니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이렇게 하고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점화 효과라고 해서. 점화? 사전에 관련된,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다시 한번 배치를 얘기하면? 하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가 오히려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 네. 설계할 때 지지율이 더 높게 설계된 것으로 해석하시는군요. 네. 심지어 이 조사기관에 국민정책연구원이 국민의당 소속 국민정책연구원이 조사를 의뢰한 건데요. 이 본 정당 지지도 설문에서 금방 말씀드린 그것뿐만 아니라 앞 질문에 두 당에 대한 통합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도 무슨 많이 있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당 구도 하에서는 이라고 해서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네. 예. 묻는데 정보를 재차 물어보면 거기에 이제 점화 효과, 뭐 불을 붙인다는 뜻인가요? 네, 불을 네. 붙인다는. 앞쪽에서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서 여론조사 네, 결과가 그렇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네, 바른미래당에 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호남에서 바른미래당이 9.3%, 민주평화당이 10.3%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을 호남에서 앞섰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사 기호를 불러드리면,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2%였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네, 엄청난 논란이 일었죠. 네, 사실은 언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언론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긍저지와 그리고 네.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언론이 네. 긍정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긴 했는데 네. 대다수 언론이 네. 그래서 저는 긍정 여론이 꽤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 역시 공감도를 물었습니다. 공감하느냐. 공감하느냐. 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공감하지 않는다가 58.9%가 나왔고요. 그렇게 했는데 공감한다가 35.7%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부정적인 태도가 43.3%가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론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이상한 신드롬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나 그 광고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 도대체 얼마에 들어올까 싶어서. 삼성 광고? 그건 한번, 아니, 왜냐면 얼마에 들어오든 받든 안 했든 여러 가지 신드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삼성이 광고를 준다면, 네. 방송국에 광고 얼마나 주나요? 삼성은 1년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10억, 20억 단위는 아닐 것 같고 100억 단위일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거는 저기는 지상파. 그렇겠죠. 근데 지상파 한 같은 프로그램당 뭐 하는 거는 아닐 테고.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새로운 기록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참 저기인데. 네. 광고 주면은 제가 광고를 받고 그 다음에 입을- 씹는 것이 또 뭐, 그건 뭐. 광고를 근데- 받고 꿀꺽.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뉴스공장에서 네. 저기 해서 씹으면은 막 뜨는 거 알죠? 그런 징크스 있는 거 알죠? 그렇죠. 씹으면 막 뜨고 자체적으로 망가져요. 뜨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니, 해드리고. 여러 가지 신드롬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예상치 못한 아이템으로 남영동 대공분실과 네. 김수근 선생의 흑역사 이거 가지고 하여튼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도 많고 네. 또 너무 처음으로 안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까지 내가 했어야 제대로 네. 내가 제대로 더 씹었어야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요? 뭘 그것까지 나서냐 이러는 것도 있고 네. 하여튼 뭐 굉장히 딜레마적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건축이나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딜레마적인 게 우리가 저간의 사정을 모르질 않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할 건 또 비판을 해야 되니까 뭐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시대가 네. 그러했고 전혀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는 알려져야 되는데 숨겨져 버리니까. 네, 그런 게 많아서 네. 제가 김성근 선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 건축가와 건축의 딜레마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오늘은 다시 주택 정책으로 돌아와서 그럴까요? 그 부분 다시 네네.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말씀. 네네 아파트 혹시 그 방송을 들은 일반인 말고 네. 그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 반응 혹시 없었어요? 있지 왜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앞이니까 저거 입은 다물지. 근데 저기 뭐 다른 뭐 거를 통해서는 뭐 그렇더라고요. 업계 반응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긍정 부정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저기라는 게 그 공간사의 당시에 그 분들이 좀 나와서 이제 왜냐하면 증언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업적은 업적이고 네. 또 우리 그런 걸 기록을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남겨둬야.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빨리 말씀하십시오. 예. 아파트 공화국. 우리 아파트 공화국 지난 2주일 전에 했는데 오늘은 단지 공화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단지 그러는데요. 공화국이 든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파트 공화국은 이제 프랑스 학자가 이름을 붙인 건데 이 단지 공화국이라는 하나는 우리 학자입니다. 네. 명지대의 박인석 교수가 저기 책에서 말을 붙였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고 단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공화국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다 나라도 있으니까. 아파트는 뭐 굉장히 많고 또 이거는 그냥 집합 주택, 공동주택의 네. 한 형태잖아요. 뉴욕에도 그러니까 아파트죠, 그거는 뭐. 상관없다. 네. 근데 단지 공화국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 왜냐하면 어떤 단지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되게 아파트 단지라는 이름으로 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라고 얘기하기보다 아파트 단지로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 삼성 뭐 LG 뭐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브랜드 하나 덜렁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단지죠. 하나 달랑 있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큰 단지로 사십시오. 네. 큰 단지로 사야지 집값도 안 떨어지고 나중에 집 팔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 단지를 자꾸 대단지화하는 이런 성향이 이유가 있어요. 뭐가요? 근데 이유는 이유에 간단하지 않겠어요. 크게 하면 자기들 들어가는 돈은 작고 이유는 크게 남으니까 이거는 거대 자본의 놀이터입니다. 한마디로. 네. 단지가 거대 자본의 놀이터인 거. 그리고 이거는 1980년대 이후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거대 단지들이 자꾸 생긴 거고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거 여러 번 재개발. 찍으면 돈이 그럼요. 들으니까. 아니 그리고 네.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더 크게만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뭘까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편합니다. 값도 오릅니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단지가 모여있으면 편의시설도 같이 모일 수 있고. 지하 주차장도 다 편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그러네요. 앞에서 딱 해주고 저는 편합니다. 단지가 싫던데. 글쎄, 우리 다음 주일에 그 저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왜 김호중 공장장은 아파트를 싫어하는가? 이거 주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하죠. 저는 싫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는 저는 거예요. 단지도 그래서 싫고. 오늘은 그 단지도 싫고. 근데 이 단지가 왜 그렇게 이제 박연석 교수나 이런 분들이 문제로 여기느냐 하면은 이게 거대 자본의 놀이터가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먹거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거기에 취해가지고 같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도시에서는 도시는 자꾸 피폐화된다. 도시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단지 안에 도로 못 뚫지 않습니까? 도로도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도시 안에 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성이죠. 성이자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섬입니다. 네. 그 안에는 섬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너서클이 될지 모르지만 주변하고는 담을 쌓는 거예요. 주변하고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도 담을 쌓아요,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단지 이기주의가 생기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자꾸 섬으로 만들게 하는 굉장히 나쁜 거다. 게다가 또 단지 내에서 큰 평수와 작은 평수의 차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소셜 믹스는 또 나중에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생기는 문제인데 단지가 커지면 중간에 한 번씩 적어도 한 30-40년에 한 번씩 집을 짓거나 이럴 때요. 도시의 유연성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무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왕창 그냥 폭탄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재개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값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미국이나 뭐 우리 유럽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도시형 아파트들이에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도도 이렇게 많이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바꿀 때도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천천히 자라거나 진화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단지째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단지공학의 문제가 도시에 대한 문제, 우리의 경제의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자본의 이 문제, 다른 나라의 삶의 문제. 이런 단지 형식으로 아파트를 잔뜩 모아가지고 곳곳에 짓는 곳이 없어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상품화와 이런 지나친 규모로 된 건 자본화되는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그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붙인 사람 이름도 그 발레리 줄레처 교수도 왜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가 많을 수 있다. 많을 수 있는데. 근데 니네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비싸냐?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슬럼같이 보이는데 아파트가 제일 싸죠.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말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지 공화국이라는 거를 거기에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대개는. 왜냐면 근데 서로 따뜻따뜻 붙어 있으니까 그게 좋을 리가 근데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 자체가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 공화국이라는 거에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적폐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벗어나지 않는 굴레로 보기에는 우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이 자기 이윤 때문에 만드는 문화를 우리는 이제 다 받아들여서 그냥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편하니까 하고 넘어가는 이걸 끊어야 된다, 어느 지점에서. 이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됩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11일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자기는 명분상 국민의당 통합을 반대했는데 11일 통합이 되면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옵니다. 온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그게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고
총리실 등 굉장히 그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위 의장이나 혹은 최고위원 한석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실 거라고 이제 확신하시는 네, 거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한다니까요. 그렇게 민주평화당 잘못되기를 바라는 공장장 같은 국민은 10%도 안 돼요. 송기석 의원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박지원 대표만 이렇게 떨궈내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송기석 의원 오늘 재판이나 잘 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네. 못 당해봐가지고 네. 안철수부터 그런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 박지원이 키워주는 사람이 참 많다. 기분이 좋습니다. 비례대표 세 분은 이제 출당을 안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몸은 우리고 네. 호적은 그쪽에 있겠지만 결국 유승민 대표가 2월 10일 합당대회 되면은 당대표가 돼요. 네. 그런데 유승민 당대표는 앞으로 대권 후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철수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오기밖에 없는데 고집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어제 조배숙 대표가 괜히 찾아가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네. 뭐 대표께서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안철수 대표는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후보 얘기 나오던데요. 글쎄 후보야 누구든지 될 수 있죠. 문제는 당선되느냐가 문제지. 부산시 저도 예. 대통령 후보 하고 싶은데 후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되니까 못 해요. 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국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또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금세와요. 자기들이 저를 어제 그렇게 안철수까지 비난 박지원이 매도했으니까 제가 참으면은 만난다. 그래서 절대 사과하실 생각은 없고요? 뭘 사과할 게 뭐 있어요? 세 분이 사과를 요구했던데요. 예. 뭘 사과할 게 뭐 있죠? 배신자라고 부른 거겠죠. 제가 배신자라고 안 불렀어요.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도 있더라. 아, 기사 잘못 쓴 것을 내가 왜 사과해요? 그 세 분을 딱 특정한 건 아니기 아, 때문에. 그건 아니고. 예. 아, 도둑놈도 배신자는 배신자예요. 제가 감옥에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검찰에 불려가면서 도둑놈들이 불고 오면은 우리 죄수들이 상대를 안 해요. 배신했다고. 예. 그게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애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게 배신자 이 세 분은 아닌데 하여튼 배신하면 안 된다. 일반론이다. 일반론이죠. 예. 양심이 약간 꿀리네. 근데 좀 더 합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송기석 의원도 그리고 송금주 이용우 의원도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송기석 의원은 뭐 오늘 예. 10시 10분에 재판이 있는데 진짜 잘 되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송기석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상대하기는 또 군번상 그렇잖아요. 그럴까요? 야자하는 놈한테 내가 사석에서 그런데. 사석에서 야자하지 않는 민평당 의원이 있습니까? 뭐 있죠. 누구랑 안철수 대표님. 대표일 때는 대표님이라 네.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뭐 송기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예. 그렇게 하면서도 안철수 메신저 역할로 굉장히 끝까지 충성을 해서 손금주 의원 병문안도 가고 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손금주 의원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인간적 또 정치적 신세를 진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완충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갔다 올 거고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만났어요. 예. 또 자기 부부가 병원으로 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맨 처음에 국민의당이 합당을 2월 4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당대회를 2월 시기를 했고 매일 전화했고 문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그리고 기자들이 다 알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언제 친했나요? 그걸 보면은 아 안철수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김동철 예. 박주선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주승용 형제처럼 알죠. 예. 그런데 안철수까지 그래 어젠가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이를 아주 매도를 그렇게 심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민평당 소멸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야 결국 기라성 같은 안철수,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이 이 박지원이 하나 못 해보고 네 창피한 것도 없냐? 그래서 그냥 어차피 우리는 안철수 외에는 ABC, anyone but 철수. 안철수 외에는 다 좋아요. 그래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만날 분들이니까 뭐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화풀이 지역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당하는 것을 저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세 분이 다 광주 왔어요? 여수에서 뺨 맞고 여의도 와서 박지원에게 깃대기 때리는구나 해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세 분이 지역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호남 가면요. 손학규 대표가 광주 목포에 다녀왔어요. 예. 자기 조카가 결혼식에서 저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호남 가니까 완전히 민평당으로 바뀌었더라. 예. 그런데 특히 광주 가면요. 3가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잘한다. 예. 두 번째는 안철수. XX. 화이팅 아니고요? 민평당 키워야 된다. 민평당 키워야 그래서 예. 민심은 민평당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구청장이나 광산, 광역, 기초, 예. 여수 다 우리한테 왔습니다. 민평당 쪽으로? 예. 그럼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은 그런 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평당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으로 간 겁니까? 뭐 그걸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결국 우리하고 같이 할 거니까 예, 그냥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6개월 1년 이상 정치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세 와요. 다시 내려와서 폐막식에도 참석해서 이방카, 김여정 이런 만남에 시간이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런 식의 개선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북한은 허를 찌르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압박에 살아남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는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사실 미국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회피 기동해 살아남은 나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요. 예. 항상 중국, 소련, 지금은 러시아, 예. 미국 여기를 가지고 놀아요. 지금 이게 좀 과한 말인데 김정은이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한마디 하면 그냥 출렁출렁해요. 외신도 다 타고. 예. 그걸 또 키워준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렇죠. 세일스던트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긴장을 고조시켜서 본인이 이 긴장을 다 해결한 사람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클린턴, 오바마 참 역대 최근 대통령 중에서 가장 국민적 미국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클린턴도 오바마도 못한 것을 내가 한다. 민주당 정권이 못한 것을 내가 한다. 예. 그래서 재선된다. 그런 플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노벨상 얘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이 한 것을 제가 도둑질 해왔어요. MB도 도둑질 잘하잖아요. 갑자기 MB 얘기를 또. 그런데 이제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 세 분이 결국은 예, 지역의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다. 결국은 이제 처음엔 아니어도 나중에는 민주평화당과 같이 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 세 분이 안 왔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원님이 배신자라고. 제가 배신자라고는 하지 않았고 말 똑똑히 하세요. 배신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예. 정치를 하다 보면은 예.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언론이 딱 썼더라고요. 그런데 가관은 예. 안철수 대표가 기자가 박지원 대표하고 친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언제 친했나요? 이 사람. 그러면 저를 이용했나요?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친하지는 않으셨나요? 난 친했죠. 우리 네. 아니 둘이 얼마나 많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정치 구단주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민주평화당. 오늘 참 잘 불어줬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이 많군요. 예, 많아요. 싱글벙글. 우선 싱글벙글 하신 이유가 민주당 당명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얼굴에 너무 고소하다 하는 표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미래당 예. 당명 사용 못한다 해서 제대로 가는구나. 과거당. 과거당. 과거에 살잖아요. 과거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른미래당 예.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도 유승민만 남고 발음만 남고. 안철수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잖아. 하려면 바른국민당 해야지. 그럼 또 국민이 뒤로 왔다고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아마도 발언을 앞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못했던 것 같은데 바른 네. 이런 말은 앞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국민 바른당 그게 되겠어요? 바른국민당 해야겠지. 그런데 아무튼 예. 과거당으로 안 갔으면은 이제 유승민만 남고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는 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잘 돼야죠. 그렇지만은 당명으로 볼 때 그렇다. 당명으로 볼 때. 예. 그 외에 혹시 매우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김여정 북한에. 방남. 네. 이건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예. 또 가버렸어요. 예. 참 멋있어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이 네.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 참가한다고 하니까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네.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는 김여정. 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세컨 회담도 되고. 더 참 좋은 것은 김여정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네. 금세 올라갔다가 네.